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7월 12일 날 파산 선고를 받은 연세가 많으시죠. 40년생입니다. 81세죠. 81세. 이런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나중에 상속폭이라든가 한정승인의 부담을 주기가 싫어서 어려해서 잘 생각한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황혼. 거의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80 넘으면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죠. 그냥 죽으면 알아서 해결하라. 아니면 생전에 해결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신청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신청 후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견이죠. 폐지 아무것도 없어요. 면책 불허가도 없고 채권 제의 없고요. 양천구 목동 쪽에 사신 것 같아요. 보증금 815만원, 월세 11만 1천원. 거의 82년부터 2017년에는 철거민으로 이주하여 땅값을 지불하지 못해 국가 소유 토지에 거처를 짓고 무상으로 거주함. 이런 일이 사실은 서울에도 좀 많았죠. 그렇죠? 예전에 파산해서 제가 보건 수락산 자연농원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국유지 내지 사유지에 비닐하우스 짓고 고등학생 아들하고 살다가 보상금 받고 그 수락산이 이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 있는 그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말고 관악산, 그다음에 청계산, 그다음에 우면산, 수락산 이런 데는 국립공원은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립공원도 아니고 시립공원도 아니죠. 그때는 이제 무슨 자연농원, 자연공원 여러 가지 어떤 법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막걸리를 못 마시는 이유도 거기에 기한하면 뭔가 단속이 있을 겁니다.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청계산은 막걸리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관악산은 다 퇴출했죠. 그게 뭔가 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은 짤 없죠. 가면은 그냥 감시자가, 그쵸? 감시자가 저 알바까지 풀어갖고 있죠. 그래서 막걸리 싸가서 먹다가 걸리면은 벌금입니다. 망신당하고, 그쵸? 수대로. 그쵸? 이분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선 좌판을 하신 분입니다. 40년 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해물 등 좌판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2016년이죠.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을 지어 기존에 있던 상인에게 입주를 하라고 했으나 이런 사람들은 월세가 감당이 안 되죠. 좌판 하시던 분들은 그냥 조금 어떻게 물세라든가 이런 거 좀 내고 싸게 좀 하셨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거는 그 건물이 어떤 한 구역을 받죠. 그래서 수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매월 관리비가 몇십만 원씩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농성을 했죠. 최근까지. 최근도 아마 하고 있을걸요. 노량진 수산시장, 저는 이제 최근에 자전거 타면서 자주 갔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이렇게 한강 공원 오다가 한강대교 근처에서 쑥 가면 거기서 자전거를 한 5분도 안 걸리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서초동에서도 교대역, 아니죠. 고속터미널에서 9호선인가요? 갈아타면은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급행 가면 한 3역이고 그냥 가면 한 6역변이 안 돼요. 한 20분이 갑니다. 가깝죠. 옛날에 이제 그 굴다리 통과해서 가자마자 오른쪽에 충남상해가 있었죠. 거기 이제 마지막 남은 좌판은 아니고 그냥 옛날 건물, 그 밑에 그냥 아주 떼거지로 수십 명, 그쵸? 먹죠.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이제 헐렸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구시장, 하여튼 갈등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 한 5층인가요? 쫙 해서 그 1층에는 해물을 팔고 2층, 3층, 4층은 이제 그 횟집이죠. 저기 사서 가서 먹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딘데 쓸어오죠, 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파는 데하고 판매처가 먹는 데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죠. 하여튼 수산시장 보면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그래서 이제 장사를 포기할 수 없고 또 연세도 많으시죠. 80,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일을 할 수 없어서 81세입니다. 배우자는 돌아가신 것 같고요. 2녀 1남, 자녀들도 다 50대입니다. 그쵸? 다 힘들게 살죠. 다 별거하고. 채무가 뭐 1600배는 안 돼요. 근데 81세의 고령으로 자기도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뭐 연금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걸 갖고 빚을 갚기는 불가능하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결국은 파산에 이르러 옵니다. 보증금은 815만 원입니다. 이것도 아마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아마 한 겁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맨 앞에 215단독이라고 했죠. 이건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아니면 소송구조사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사건 그런 기관 경유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205단독하고 215단독입니다. 절반합니다. 그래서 205단독 판사님이 부장판사로서 개인 도산을 총괄하시고 그 다음에 215단독 판사님이 부총괄을 하시죠. 좀 그분이 이제 평판사입니다. 그래서 개인 도산을 총괄하는 부장판사는 205단독, 개인 도산을 총괄 밑에서 보좌하는 부총괄은 215단독입니다. 215단독 들어가는 사건은 제가 이제 저번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파산면책사례 소개해주는 사건 중에 맨 처음에 뜨자마자 215단독이 뜨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환가 사건도 거의 없습니다. 뭐 100건 하면 한 건 할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소송구조사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사건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그 215단독하고 205단독에서 절반씩 나눠서 전담합니다.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관제인들에게 약간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한 7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납금도 15만원이죠. 예외적으로 이제 3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죠. 원칙은 15만원입니다. 일반 사건은 30에서 출발하고 여기는 15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7건이면 뭐 한 105만원, 120, 30 정도 한 달에. 제가 1687만원이고 기관 경유 사건이고 뭐 한가할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면책이고 뭐 부친 다 69년생, 69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88년에 돌아가셨고 이분 자체도 81세의 고령입니다. 그래서 저 연세가 들면 이제 관절이 다 문제가 되죠.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벌써 60 이상 되면 뭐 골다공증, 그 다음에 디스크 아니면 뭐 척추관절, 그 다음에 무릎관절 다 문제입니다. 그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대로 문제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문제고 그렇죠? 정답은 없죠.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움직이면은 좀 뭐 활동을 하면서 사는 거죠. 고관절 수술을 하셨고 거동이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계십니다. 월 소득은 69만원입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215단독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